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강한 남자 황PD입니다. 강하시군요. 무더위에 허물어지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아, 약하시군요. 자, 이게 무더위 하면은 건강이 좀 중요하잖아요. 예.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러게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영양제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양제는 아니더라도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를 챙겨드리려고 오늘 관심용으로 아, 그럼 잘 됐네. 그럼 저 주가 상승하면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걸로 사시는 거죠. 그러게. 건강 그 영양제라든지 뭐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드시나요? 뭐 요즘에 좀 먹는 게 있지. 있기는. 이게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도 좀 그랬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기대가 되네 정말. 항상 보면 성장성 하면 방성장이라고. 방송장. 아, 참 진짜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도 그냥 기대가 되네. 예, 노바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못 들어본 회사야. 그렇게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상장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몇 번 하다가 그렇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OEM, ODM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EM, ODM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사실 그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그 갑자기 또 화장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사가 있잖아. 네. 그래서 한국콜마라고 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 그리고 또 연구 개발 그렇죠.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연구 개발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죠. 어떤 뭐랄까 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어떤 조합 능력, 신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지. 근데 이제 아마 노바렉스도 네. 그런 종류인가 보지? 그러니까 노바렉스는요, 그 소장님께서 아마 좋아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하나만 팝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순화되어 있다 이거지. 이런 이제 어떤 뭐 정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어떤 말씀하셨던 기술력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런 계통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가요. 예, 하나가 이제 화장품을 가고, 그다음에 제약 쪽을 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갑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오로지 건강기능식품만 합니다. 그쪽 방향만.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무너질 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뻔히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가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근데 또 올라갈 때는 깔끔하잖아. 이게 그야말로 지금 업황이 건강기능식품이다 하면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온 그런 업황이지. 아 그럼요. 네. 100세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이게 저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네. 쫓아와 줘야 되니까 그럼 삶의 질이라는 건 결국 건강하고 관련 있는 거고 야 이것도 기대가 되네. 그러니까 그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원료가 이제 고시형 원료가 있고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건데 고시형 원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대표적으로 홍삼, 그 유산균,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거는 고시형 원료입니다. 고시형 원료는 사실 어떤 뭐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인정해 놓은 거라서 별도의 뭐 인증과 허가 없이 등록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허가 만료돼 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개념. 그렇죠. 그리고 개별 인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원료가 있으면 세포 실험을 하거나 뭐 동물 실험을 하거나 인체 실험을 하거나 안정성 실험을 거쳐서 식약처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료를 이제 승인을 받으면 6년 동안은 독점권을 갖게 돼요. 사용 권리를 갖게 돼요.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노바렉스가 이 개별 인정형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36가지 정도의 그 승인 갖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네. 개발비로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 6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거?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이 제품이 품목 허가가 50개를 넘지 않으면 6년 이상 오. 네, 아, 추가로. 갑니다. 50개가 넘지 않으면 품목 허가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이쪽 그 CEO CEO의 포부는 100개 이상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6년만 해도 충분하다. 그 정도 기술 개발 능력은 이제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 네, 뭐 굉장한 뭐 자부심과 포부심과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신감도 넘치고. 사실 뭐 저희가 어떤 한 종목 어떤 회사를 투자할 때 그 기업의 오너 마인드도 그렇지, 중요하게 중요하지. 봐야 되잖아요. 그 잘못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주가가 휘청휘청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꾸준하게 아까 한 가지만 판다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 남양 뉴욕파 엉뚱한 소리 픽픽 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회사도 팔았잖아. 네. 이분은 안 그러시길 바라지. 그 이제 이 노바렉스 그 중요한 거는 이 노바렉스 같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을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뭐 히트치는 뭐 제품이 좀 있는 거야? 뭐 최근에 좀 먼저 최근에 핫한 거 좀 말씀드리면은 혹시 잠 잘 주무시나요? 나야 뭐 누우면 자지. 그럼 자고 일어나면 좀 어떠신가요? 좀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개운하신가요? 뭐 그냥 그래.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자는 동안에도 진짜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건기식이 락티움이라는 들어봤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락티움. 이 락티움을 여기서 만듭니다. 야,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구나.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약물이라든지 어떤 식품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좀 노력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많이 먹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많이 먹습니다. 낮추려고 노력하는데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 락티움이라는 게 원료를 프랑스 어떤 회사에서 들여와요. 근데 이 원료가 전 세계에서 그 회사 딱 하나 거기서만. 잉그레디아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만 이 노바렉스한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개별 인정형 원료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만 하나라는 거야? 아니면 전 세계에서 하나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 원료를 생산하는 거기. 아니 거기는 그런데 이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 제품을 노바렉스는 그러니까 그건가? 락티움을 만든 건 저희밖에 없죠. 그러면 저 락티움이라는 그 제품이 네. 외국에는 또 있는 건가? 락티움이라는 제품이 없습니다. 야, 이거 독점이네. 그렇죠. 완전 이 원료를 뭐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음. 네, 이거는 저희 우리나라밖에, 음. 우리나라에서도 또 노바렉스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개별 인정형이 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의미가 없다. 6년이 지나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 페이스북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거기에 이 락티움 선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그 상품은 알았지만 이게 이렇게 저 상장되어 있어서 노바렉스라는 곳에서 이걸 만드는 거는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야, 이게 뭐 항상 그 얘기하는 실생활에서 그럼요. 자, 실생활 방 PD. 항상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종목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뭐 또 다른 영양제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리면 루테인,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이라는 네, 제품을 또 여기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클타임. 이거는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아이클타임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여보셨거나. 예, 그리고 갱년기에는 렉스플라본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그건 전혀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은 아마 그러니까. 렉스플라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플라본 알아?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처 총 고객처가 100군데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군데 이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드는 회사니까 OEM 내지는 ODM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야, 대박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대박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그 대기업 유통망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네. 뿌리는 거잖아. 마케팅만 잘하면은 뭐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제품도 그 제품 브랜드만 바뀌어서 출시가 되잖아요. 박스 포장만 바뀌어서 들어가는 그리고 것 또 같은데.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꽤 비싼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대기업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지? 여기는 납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만, 그러니까 히트만 쳤다 하면 네, 사실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그렇죠. 노바렉스가 돈을 벌겠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히트치기가 어려웠어요.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TV 광고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보더라도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나 뭐 그런 형태의 좀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광고를 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탑 A급 연예인들이 건강기능식품 나오고 그래요. 그러게. 그만큼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네. 그래서 나도 이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연 이런 그 어떤 뭐랄까 좋은 업황에서 독보적인 어떤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늘 뭐 방 PD가 소개를 해주는 거네. 이게 지금 이제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바렉스는 뒤에 있고요. 앞에서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포장을 해서 그렇지. 판매가 되는데 그게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노바렉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도 OEM 사치고는 굉장히 높아요. 네, 높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 네. 그 방 PD가 얘기를 해서 노바렉스 저번에 잠깐 한번 찾아봤더니 네.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공장을 신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얘기가 얼마만큼 네. 핫하게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네. 예,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도 최근에 뭐 꽤 나왔던데 어떤 그런 생산 증설하고 그다음에 그 매출이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5조 정도 돼요. 엄청나잖아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네. 그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19가 엄청나게 한 역할을 했죠. 또 그렇지. 코로나 19에 수혜를 입은 종목도 있다. 음, 코로나 19 자체는 나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를 또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3탄이네. 옛날에 저 그 뭐야 그 의류나 이런 거 얘기 한번 한 적 있었고. 아, 그러네요. 음식료 같은 거 얘기하고 네. 항공주 같은 거 얘기한 적 있었고 맞네요. 이제 드디어 핵심 포인트 건강. 건강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맞습니다. 야 이거 차트 한번 궁금하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차트 예, 바로 보시죠 그러면. 자 오랜만에 꺼내는데 이거. 네. 노바렉스. 와 이거 건강기능식품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지금. 야, 그만큼 이게 업황이 네. 지금 전망이 좋다는 거지. 서로 다 뛰어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뭐 아까 방 PD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그래도 군계 1학 아니야? 그 노바렉스가? OEM, ODM에서는 그냥 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건 것 같은데 브랜드 가지고 있는 건 네. KTNG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종근당 있겠구나. 그 정도지. 나머진 다 그런 종류인 것 같아. 아이고 하여튼 야 이게 경쟁이 높다는 거는 진짜 이 시장이 그만큼 핫하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럼 바로 기업 이제 매출부터 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이 막 확 늘어나는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그거잖아. 뭐 3배 늘었네. 2018년이면 지금 한 2년 정도 3년이지 그렇죠. 3년. 예, 3년 맞습니다. 만에 네. 3배가 늘어가는 거야. 네, 영업이익 참, 예, 할 말 100억에서 110억에서 350억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거네. 매출액은 지금 한 500억 늘어나는데 지금 그 매출액 늘어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세잖아. 네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이렇게 보면
1,000억에서 지금 2,800억이니까 매출액은 3배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113억에서 350억이니까 이를테면 3배가 훨씬 넘게 지금 늘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제 이미 갖췄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더 빨리 늘어나는 어떤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미 달성했네. 이때 아마 R&D 쪽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서 예, 그게 이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주가만 싸면 뭐 이건 대박인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은 부채가 100%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유보율은 2,400%가 넘고요. 네. 뭐 이건 뭐 그냥 딱 보자마자 일단은 괜찮지. 점점 좋아지는 거 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 2월 달에 그 설비를 2배 늘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그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잖아. 야, 이게 그렇죠. 제조업치고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ROE. 아이고, ROE는 뭐 좋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점점 네.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ROE만 봐도 벌써 이미 수익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야, 이거 6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언제부터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기간이 연장된다고, 아까 뭐 50개 미만이면 또 추가로 연장된다며.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락티움은 아까 뭐 수면의 질 높여 수면 건강 그 락티움은 2020년에 한 겁니다. 그러면 2026년. 그렇죠. 거기다 그 2026년까지 만약에 50개가 안 넘어가면 또 더 되는. 또 추가로 더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요. 야, 이게 참 재밌는 종목이네. 그러니까 PER 퍼를 보더라도 지금 동종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PBR을 보니까 주가가 지금 조금 높은 모양이네. 왜냐하면 1.8에서 지금 3배로 올랐으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최소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ROE가 이렇게 25% 가까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 4분의 1씩 싸진다는 뜻이야.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렇잖아. 왜냐면 ROE가 늘어난다는 건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싸진다는 얘기야.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으로 고정됐다. 내년이면 10,000원, 그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PBR이 20%씩 더 싸진다는 뜻이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이제 제가 위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주식 초등학교 마지막 10교시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럼 차트 바로 볼까요? 그럽시다. 노바로스 차트. 이게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주봉으로 먼저 좀. 주봉으로 먼저 보면 이때 상장을 해서 2018년도 11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고점이었어요. 이때도 고점이었고요. 근데 이거 고점이에요. 저번에 방 PD가 얘기하는 이거 좋아하는 그림 아닌가? 이게 상장 시점보다 지금 돌파하는 그 국면 좋아하잖아. 그런 거 무조건 건드려요 저는. 이런 거 만약에 이게 지금 주가 위치가 요 날이 이때였다. 난리 난 거지. 저는 무조건 건듭니다. 건드려 놓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고점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단 건드려 봐요. 어차피 딱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저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고 그렇지. 그 금액만큼 넣을 수 있느냐?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거 고점이라고 무서워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건드려 보는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가 나왔잖아.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으면 매물대가 있나? 없습니다. 없잖아. 매물대가 없다는 건 이제 뭐 급한 돈 필요한 사람만 판다는 얘기고, 그렇죠. 내가 본전 심리라는 게 이게 전혀 작용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 외국인 기관 뭐 개인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라고 보면 최근에 보면 보험사에서는 쭉 사고 있고, 최근에 기관에서도 외국인도 요날 빼고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뭐 계속 사고 있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 플레이를 보면
신고가 좋아해. 네, 신고. 네. 왜냐면 실적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신고가는 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팔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어. 진정한 추세는 어. 신고가에서 나온다. 그렇지, 그건 그래. 네. 꺾이지 않으니까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하고 이어서 조금 더 상승하고 다시 조정 거치고 할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내가 봐도 뭐 차트상으로 굳이 뭐 설명을 하자고 이건 그러면 지금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한번 어. 보시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가령 요 부분에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 요 부분에 끝났다 그러면 50% 미만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을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는 강세거든. 네. 근데 지금 계속 강세잖아. 맞네요. 이 장기적인 차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실제로 박스권 하단을 건들지도 않네요. 건들지도 않아. 그 선을 했을 때도 절반은 절대 네. 안 건드리고 그냥 올라가는 형이지. 이 선을 한번 더 저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날 4월 달인데 4월 달에 지금 어쨌든 고개 내밀었잖아요. 거래량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다이버전스 신호는 그렇지.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발생한 거지. 추격 매매가 가능하다. 피라미딩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밑에서도 거래량이 또 터져주면서 외국인 기관 이렇게 매수한 걸 보면 아이고 이거 좋은 종목이네. 네. 앞으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은 뭐 성과가 있을 것 같으네. 네. 야 이게 참 회사가 참 좋긴 좋은데 네. 이게 또 막상 또 그런 면도 있단 말이야. 신고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뭐 추가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과거의 어떤 주가라든지 과거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건 사실이야.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주가 위치가 높다고 해서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지. 싸다라는 이유들을 찾아야 돼요. 네. 싸다라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높은 신고가 종목을 왜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하느냐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1차적으로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한 거고, 그지? 네, 다 확인하셨죠, 지금. 네. 다 확인했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또 귀가 솔깃해지네. 그 6월 30일 날 어. 공시가 뜬 게 있어요. 공시. 야, 공시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건데. 그렇죠. 대주주가 지분율이 바뀐 야, 거예요.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이상해. 별로야. 대파 냄새가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이면 대주주가 지분이 지분율이 줄었다라고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좋을 게 없죠. 근데 이게 딸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럼 대주주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 가족한테 줬으니까. 아유 가만 있어봐. 근데 증여를 딸한테 증여를 했으면 이게 쌀 때 하는 거잖아. 증여가.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 증여세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럼 증여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렇지 당연하지. 대부분이 주가가 쌀 때 하죠. 바닥일 때 하지. 쌀 때 이게 그 아까 공장 가동 말씀하셨는데 2월에 완공했지만 실제 가동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몰랐던 거예요. 팽팽 돌아갈지 2배로 늘린 거잖아요. 가동을. 그렇지. 2배를 했는데도 팽팽 돌아가요. 가동률이. 그래서 불황을 감 잡았어. 그러니까 그 더 올라가겠다. 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야 이게 싸다 지금이. 야, 더 올라가겠다. 왜냐면 그동안 알잖아요. 이게 장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뭐 2배로 곱하기 2 했는데 뭐야 그러면 지금 싸다. 근데 주가 위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했다. 싸구나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네. 네. 그럼 나도 여기다 숟가락 하나 얹어야겠다. 숟가락이요. 숟가락 하나 얹어야겠어. 여러분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하나 금융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요. 네. 하단에 그런 말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지금 여기가 거의 내수 위주였는데 그렇죠. 예. 유의미하게 수출도 증가한다더라.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조금 그 약하긴 한데 네.
왜냐면 지금 그거야. 여기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함부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2020년에 한 36억 정도 수출이 됐나 봐. 근데 이제 이게 미미했죠. 미미했는데 지금 21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4억 원? 거의 3배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아직은 작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 방금 우리 방 PD님이 그거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대주주가 증여를 했다 자녀한테. 야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습니다. 뭐냐면 수출이 증가했다, 3배 증가했다. 증가할 것이다. 아니 증가했대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 보인다? 그냥 그러지 뭐 보인다고 하지 뭐. 전망한다. 2020년에 36억에서 2021년 올해는 94억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얘가 얘기했습니다. 얘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아 뭐야 이거 기껏 숟가락 얹었더니 거기다 대고 지금 또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왜냐면 이제 투자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투자자들 위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줄만 아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7월 15일 날 공시가 또 떴어요. 이 공시는 나쁜 공시야. 그러면 임원이 장내 매도를 했어요. 안 좋다. 심각하네. 이정래 전무이사라는 분께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4,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자 여러분 이제 카멜레온 같이 제가 또 변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이사는 좋게 본다. 상승이다. 근데 또 그 밑에 있는 전무이사는 지금 비싸다. 이런 뜻이네.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을 할 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사예요, 개인사. 이건 회사의 주가라든지 주주들을 위한 어떤 결정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쁜 마음도 없고 좋은 마음도 없어요. 돈이 필요했다 그럼. 그렇죠. 그냥 또 대출 받아서 스톡 옵션 할 때 이자를 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 집을 샀겠지 뭐.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뭐, 집을 샀겠지. 그렇죠. 좋게 얘기하자고 집을 사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돈이 이제 필요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지금이 고가라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정도의 관점입니다 저는. 끝까지 좋은 걸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깝네. 아니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 왜냐면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장내에 매도했다. 뭐 이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가 뜬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했어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정고점을 오히려 돌파하면서 상승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갈롬갈, 델롬델이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방 PD 관심 종목에 너무 호들갑을 떨었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한데요. 네. 덕분에 오늘 저의 노바렉스 관심 종목이 난리를 단 것 같아서. 네. 아니요 정말 뭐 항상 그렇지만 좋은 종목만 갖고 나오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이제는 숟가락을 얹는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소장님께서 갖고 온 종목에 숟가락을 넣는 걸로 하고요. 저희 이 노바렉스는 이만 마치는 걸로.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팁은 아니구나. 네. 다음 종목에는 젓가락을 들어야 될 겁니다. 젓가락. 궁금한데요.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